통일교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요청에도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상대로 윤 씨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것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또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사들인 뒤 김 여사 측에 건넸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천이나 국정원 자리를 얻기 위해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사준 게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또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호인 사기로 재판을 받는 일명 존버킴,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보증금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처음 소환 조사합니다. 범인 도피 의혹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지난해 초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 대상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서 범인 도피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방산회의 참석 명분으로 귀국한 뒤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다만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의 참고인입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하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에선 피의자로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권에서 불을 지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희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책임도 대법원장에게 물으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압박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정치 재판,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공세는 사법 쿠데타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다시 끌어들이고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발판 삼아 장외투쟁에도 불을 지핀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개신교계 등과 접점을 늘리며 투쟁 동력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부 조직법뿐만 아니라 여러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부터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도 또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원론적 의견을 밝혔던 대통령실. 여기에 덧붙인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대변인이 말한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면 탄핵 대상이란 주장까지 나오자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수기하고 토론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도 이미 이런 주문을 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정당과 국회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또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이 1호 과제인데 국민투표는 언제 할지, 이 대통령도 연임 대상이 되는지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의 1호 의제는 개헌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임기 말 레임덕을 줄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과반 투표자가 없을 때 1위만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들인데 국정기획위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와 이 대통령이 연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국민투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 총선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제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연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국민의 뜻을 앞세워 연임 조항까지 개정할 수도 있다며 개헌은 정권 연장과 장기 집권의 포석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25%인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위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국이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 국빈 초청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서는 길에 다시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25%인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15%로 낮추면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콕 집었습니다. 자동차보다 이익률이 더 높다고도 강조했습니다.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선 관세율 100%를, 의약품에 대해선 150에서 250%를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입니다. 트럼프 뜻대로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have a framework for a deal, and I anticipate on Friday, when President Trump has a phone call with Party Chair Xi, that the two of them will agree on a final deal. 이런 가운데 한미무역협정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미투자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들의 은폐 의혹 폭로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해경은 해당 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하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이 경사가 소속돼 있던 영흥파출소 소장은 이 경사의 동료에게 전화를 겁니다. 소장은 상급기관인 인천해경 관계자에겐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큰 소리가 들려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흔들림 없어요.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며 서장은 더 힘들 거라고도 언급합니다.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끼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서장님은 더 힘들잖아요. 사고 이후 윗선으로부터 함구 지시를 받았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영흥포츠 소장이 본인들에게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게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유족들은 CCTV 등 각종 자료도 해경에 여러 차례 요구한 끝에 일부를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이 저희한테 계속 와서 도와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말해라, 다 해주겠다 했는데 정확한 자료도 주지도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논란이 커지면서 해경은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고 이경사와 함께 근무한 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인 진상조사를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경은 진상조사단 활동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이자 감독 제작자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유타주 자택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하는 레드포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 아웃 오브 아프리카 등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1980년에 보통 사람들로 오스카 감독상을, 2002년에 오스카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만년에 레드포드는 환경보호 운동을 펼쳤고 썬댄스 영화제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독립영화 운동을 장려해 왔습니다.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이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상혁은 어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4를 넘으며 2m 36을 성공한 뉴질랜드 해미시 커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개인 최초이자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도전한 우상혁은 2022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의 값진 은메달로 도쿄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12거래일 만에 하락 중입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 FOMC 경계감 등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9.9포인트 하락한 3,419.72에 코스닥은 4.2포인트 밀린 847.6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FOMC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 결과를 대기하며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개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 8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는 12일 만에 하락 중입니다. APL 등 화장품주, 롯데관광개발과 한국항공우주 상승 중인 반면 건설과 원전, 금융주, LG디스플레이, 두산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주와 G2G바이오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요리교실을 꾸준히 열고 있는데 노인들 호응이 상당합니다. 도쿄의 한 주간 보호센터. 10년 전부터 요리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평일 하루 2번씩 열고 있는데 매번 2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 지방 향토 요리 등 노인들에게 익숙치 않은 음식을 메뉴로 택하고 경단처럼 손가락을 많이 써야 하는 음식도 만듭니다. 튀김 요리에도 도전하는데요. 튀김 요리는 시간과 불 강약을 조절해야 해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집에서는 화재나 화상 위험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담을 때도 각자 상상력을 발휘해 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 6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요리와 수다가 어우러진 이 시간이 노인들의 치매 예방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스촨성 어메이산 원숭이들의 횡포가 심해 경찰이 원숭이를 총살했다는 조작 영상이 유포돼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 스촨성 어메이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원숭이가 한 여성의 뺨을 때리고 어린이를 밀치는가 하면 관광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해당 영상에선 원숭이의 위협이 심해져 관할 경찰이 원숭이를 총살했다고 주장합니다. 빠른 속도로 퍼진 영상. 경찰 조사 결과 AI 기술로 만든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我们首先来看一下第一个谣言点，他说到这个峨眉山的猴子呢，终于被击毙了啊。我们可以看到视频中呢，这只猴子它的尾巴呢是非常的长的，这只猴子呢并非我们峨眉山的猴子。 원숭이가 소녀를 가파른 절벽에서 밀어 숨지게 했다는 황당한 내용 등 이런 영상의 종류는 모두 11개. 원숭이를 총으로 쏘는 장면은 외국 농장에서 벌어진 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뒤늦은 후회로 사과의 손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털복숭이 동물 캐릭터로 변신한 사람들로 가득 찬 독일 함부르크 현장 소개합니다. 함부르크의 한 컨벤션 센터 앞. 다양한 동물 캐릭터 복장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6,500명이 참가한 유로퓨런스 퍼리 컨벤션 행사입니다. 퍼리는 단순한 털복숭이 차림을 넘어 사람과 동물의 특징을 결합한 캐릭터를 즐기는 팬덤 문화를 일컫습니다. Ich habe einfach die Zeit meines Lebens, das macht unglaublich viel Spaß. Wir haben alle Freude, wir leben uns einfach frei aus. 동물 복장으로 퍼레이드를 하거나 특이한 복장이 소개되기도 하고 이런 복장을 만드는 디자이너들도 참가했습니다. Jeder ist hier willkommen. Du fühlst dich nie allein, kannst dich austauschen und findest Freunde. Ich liebe es. 참가자들은 행사 수익금 일부를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해 팬덤 문화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온천 휴양지인 루마니아 남서부의 헤르쿨라네. 주변을 둘러싼 산과 강이 그림 같은 풍광을 자아내지만 휴양시설은 오랜 세월 방치돼 폐허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1800년대 건설된 이 온천 휴양 리조트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부부가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벽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 건축가 수십 명이 복원을 해보겠다며 자원봉사자로 na섰습니다. Mi-ar plăcea să văd strălucind orașul și lumea să se simtă acasă aici, inclusiv turiștii care vin, adică să ai sentimentul acela de ospitalitate și de... 우선 산책로를 정비하고 온천과 정자를 다시 손봤습니다. 루마니아에는 현재 800여 개의 문화재와 유적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역사적 기념물 복원에 투자한 사례가 거의 없어 현재로선 이렇게 자발적 복원 말고는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전에 이어서 친이란 반군 후티 근거지도 공습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스라엘은 거짓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가자 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로 탱크와 군용 차량이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6일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는 명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몇 달간 계속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고 하루 동안만 팔레스타인 주민이 7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매체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스라엘 군용기가 예멘 북부 호데이다 항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항구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을 공격할 무기 운송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כוחותינו פועלים בכמה וכמה זירות. לפני דקות אחדות הטייסים שלנו תקפו את נמל חודדה בתימן, זה נמל האספקה הראשי של משטר הטרור של החות'ים.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대량 학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대량 학살 행위 중 이스라엘이 집단 구성원 살해와 의도적 생활 조건 파괴 등 4가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The ongoing genocide in Gaza is a moral outrage and a legal emergency. Member states must act now. 이스라엘 정부는 보고서가 왜곡됐고 거짓이라며 조사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지나던 버스에서 불이 나 3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이세준 기자입니다. 버스 전체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34명과 다른 차량에 타 있던 시민 등 모두 6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크게 다쳤고 31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가 주행 중 미끄러져 벽에 부딪힌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희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난 12시 반쯤에는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 14명이 벌에 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주변에 있는 벌집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배우 이영애가 26년 만에 새 드라마로 KBS에 복귀합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 김영광, 박용우와 호흡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대중문화 소식 윤보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26년 만에 KBS 드라마로 복귀한 이영애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학부모로 변신했습니다. 우연히 얻은 마약 가방을 가지고 미술 강사 이경과 은밀한 동업을 펼칩니다. 아주 위험한 일탈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KBS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은 오는 20일 ETV를 통해 첫 방송합니다. 한국 록의 전설 가수 전인권이 밴드 들국화로 시작한 40년 음악 인생을 아우르는 기념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것만이 내 세상, 산호라면과 같은 명곡은 물론 전인권이 직접 작곡한 신곡도 깜짝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학 축제를 휩쓸고 있는 1998년생 동갑내기 5명이 뭉친 유다빈 밴드. 멤버들의 입대를 앞두고 새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20대를 돌아보는 이번 새 앨범에는 공백기와 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안에서 20대를 중반을 보내게 되었는데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멤버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만의 뭔가를 찾아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난 배두나가 20년 전 영화로 다시 관객들을 만납니다. 20년 전 일본 청춘들의 자화상을 그린 영화 린다 린다 린다. 당시에 저 배역에 푹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날 것 같은 느낌. 정말 날 것 같은 느낌이 잘 살아있더라고요.
4K 화질로 재개봉하는 이번 영화에서 당시 플란다스의 개로 주목받았던 베두나의 풋풋한 신인 시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북쪽의 대륙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건데요. 이 비구름대가 느리게 남동진하고 있어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